선대위 세판 짜기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일지 먼저 어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 회의에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국증권거래소 일정에 참석했다가 부랴부랴 당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장급, 부위원장급 사퇴 러쉬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새시대 준비위원장까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이제 선대위에 매달렸는데 오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두 다 그만둔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완전히 새 판이 짜여지는구나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기자들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물어봤더니 나 사퇴한다는 얘기 안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임태희 실장, 김종인 위원장 측근이죠. 옆에서 모시고 있죠. 아, 내가 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전달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제까지 벌어졌고 이 와중에 윤석열 후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그렇게 선대위 전면 개편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상당히 항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그 얼마 전에 지금 선대위 개편하면 선거 그만두라는 얘기나 똑같다라고 반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자, 어제 상황을 다시 영상으로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갖다가 지금 단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 전면 취소하신 배경은 어떻게 되시나요? 선대위 지금 성명 발표하셨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세요? 선대위 전면 개편에 대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도 공동선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정책위 의장직도 내려놓고자 갑작스럽게 자기 그런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심정적으로 괴로운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자, 지금까지가 이어진 상황인데요. 장성철 교수, 네. 왜 늦어지는 걸까요? 총괄선대위원장을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를 시키고 지금 다시 선대위를 꾸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좀 아직 확실히 못한 것 같다라는 윤석열 후보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몇몇 분들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을 좀 해달라 이미 좀 제안을 했다. 그런 얘기도 기자들 사이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개편 문제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에서 그만두면 선대위가 개편됐어요 라고 국민한테 내보였을 때 예. 그런 상징적인 인사를 지금 섭외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 윤석열 후보 마음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배제하고 간다로 정해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 기사가 아까 한 1시 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김종인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공식적인 아나운싱을 해야 돼요. 아, 이 기사는 좀 잘못됐으니까 내려달라라든지 아니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액션은 없고 그냥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라는 멘트만 있어요. 예.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한다라는 그 기사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배제도 이른바 윤핵관 발인가요? 그거는 윤핵관 발이 아니라 제가 그 취재한 기자랑 통화를 했는데 되게 그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이다, 확정적이다. 뭐 그렇게 무척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김경진 단장, 지금 윤석열 후보 혹시 어디 계신 줄 압니까?
잘 모릅니다. 일정을 다 취소하고 지금 아마 그 부분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시겠죠. 예. 근데 자택에 계시지 않나요? 아마 저는 얼핏 그렇게 들었는데 오전까지. 자택에서 예, 예. 사람들을 만나면서 국리를 뭐 한다. 사람들 만나고 통화도 하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 단장 생각하시기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리는 선대의 그림이 완전히 새 판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부 개편일 것 같습니까? 저는 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 그 사실관계 파악이 전혀 안 돼가지고요. 상임 국보특보 단장이면 핵심 아니에요? 저는 핵과는 전혀 아니고요. 예. 그냥 굴러 들어간 돌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내부 돌아가는 부분은 사실은 장성철 교수보다도 훨씬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장성철 교수한테만 물어볼까요? 그렇게 하시죠. 뭐. 그런데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배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일정 정도 타당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 그다음에 해결의 방향 이 부분은 맞다고 동의를 하는 캠프 내부의 인사들은 대단히 많은데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 배제에 관한 논의가 실제로 있거나 또는 후보 머릿속에서 그 부분을 구상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 아이디어를 꼭 김종인이 실행을 해야 되느냐. 어쩌면 실행 능력은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인간관계라든지 통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아마 생각되는 가정법일 거고요. 예.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진짜로 아까 지금 장수철 교수께서는 기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 기자가 자신만만하게 사실이라고 했는데 예. 그 보도는 한 군데밖에 안 나왔거든요. 예. 다른 데서는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그 한 군데가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과거에 지금 윤석열 후보 입당을 한다고 며칠자로 입당 예정이라고 했던 그 매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입당 관련된 어떻게 보면 그 단독 보도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대단히 곤혹을 치렀었는데 그 보도의 소스가 누구였냐. 그게 이준석 당대표 측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당 보도는 사실이었습니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까? 사실이었죠. 그래서 그 보도가 나가기 때문에 부랴부랴 뛰어가서 그냥 다음 날 바로 입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코너로 지금 몰렸던 것인데 예. 어쨌든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 딱 단독으로 그 한 군데밖에 안 나왔을까? 다른 예. 기자들은 그럼 왜 안 쓸까? 왜 지금 더 이상 보도는 안 나올까? 그래서 장성철 교수께서 합리적으로 지금 그 기사에 대해 기사의 진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방송에서 말씀하실 텐데 저 나름대로는 아직까지는 선명하지 않은 구석이 대단히 많다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 공식 발표가 아니고 이렇게 뭐 분위기를 좀 띄워본다든지 흘릴 때는 한 군데만 주기도 하죠. 한 가지만 좀 더 김경진 단장한테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의를 표명했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책임이 큰 사람부터 사표를 내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책임이 큰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김종인 위원장 아니냐라는 취지로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해야지 왜 김종인 위원장은 안 내고 다른 사람만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윤석열 후보가 책임이 큰 사람부터 사표 내라고 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임태희 실장이 김종인 위원장도 사의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대변인에게 전달을 했던 거는 예. 그러니까 지도부가 지금 다 사표를 내는 상황, 사의 표명을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임태희 실장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아마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오보가 된 셈인데 지금 김병준 위원장님 말씀이나 임태희 실장이 그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넘겨짚고 말씀을 하셨던 상황이나 맥락은 비슷한 하나의 맥락 속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개인 의견으로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선대위를 정말 새 판으로 짜야 된다라고 한다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다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능력과 판단력 그리고 방향 제시력에 대해서
찬탄을 보내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지난번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감사의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여전히 총괄 책임을 가지고 선거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김경진 개인의 바람이긴 하지만 만약에 후보께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새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무조건 이건 후보의 판단이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의 어떤 호불호하고 상관없이. 그때는 후보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될지 지금 장 교수께서는 지금 아까 그 기사가 맞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저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인지 후보의 결단과 판단을 따른다가 이지만 굳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자면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 전체적인 이 채를 잡고 가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도 총괄 선대위원장 사퇴한다라고 나왔던 어제 발표. 과연 그냥 의사소통 착오에서 비롯된 문제였을까요?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전달받아서 공지를 했는데요. 제가 전달받은 내용은 총괄 선대위원장님 포함해서 사의 표명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제가 아직 모르고 있죠. 제가 위에 올라갔다 올까요? 네. 그럼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현재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소통에 지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김 위원장이 사의 표명한 건 아닌 걸로 정리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의 표명 그 번복하신 거 관련해서 좀 오해가 번복하신 게 아니고 번복하신 게 아니고 네네. 제가 잘못 그러니까 전달. 네, 잘못 전달을 했습니다. 예, 예.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혼선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사과드리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여쭤봤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말씀 없으시고 좀 시간이 없다. 빨리 이 문제 마무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양문석 본부장. 예. 지금 이제 쭉 내용을 들어보면 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발표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무죄네요. 네. 그렇게 들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임태희 총괄 본부장이 내 잘못이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이양수 그 대변인 정치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해 주세요. 일단 하나 먼저 좀 지적 좀 하고 가입니다. 이양수 대변인 어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계속 저기서 농담하고 있잖아요. 나 갔다 올까요? 그 왜 농담이에요?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신용을 하고 하면서 저기에서 저 표정들이 아직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그 수석 대변인의 모습도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저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고 이 사안이 얼마만큼 폭발력이 있는 사안인지 판단을 못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전달을 내가 했다, 내가 잘못 이해했다, 내가 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문제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김종인 총괄이 말을 했어요. 그만둔다고? 그만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이 정말 큰 상황이구나 해서 빨리 그 토스를 그 수석 대변인한테 했고 예. 그리고 나갔고 그리고 다시 김종인 총괄이 번복을 하면서 이거를 뒤집어 쓰는 게 임태희 상황본부장인 거죠. 그렇게 보십니까? 임태희 상황본부장의 경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렵게 김종인과 함께 들어와 가지고 다시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는 선거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김종인이 여러 차례 한 그 핵심 멤버거든요. 예. 그 핵심 멤버가 어떻게 잘못 전달을 받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종인 총괄이 한 말입니다. 한 말이다. 장성철 교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한 얘기를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추측과 의혹과 의심은 있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했고 잘못 전달받았다고 했고 그걸 수정했기 때문에 다른 추측과 해석을 하기에는 저희가 정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양무석 이사장께서는 좀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앞에 엘리베이터 1층 앞에서 취재를 하고 여러 가지 뭐 못 가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위에 올라가서 좀 알아보고 좀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좀 그거는 너무 과한 공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배제하고 이제 그야말로 윤석열 체제로 갈 거냐 하는 것이 지금 사태의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사태와 관련해서 윤핵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만약 이양수 대변인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본인의 동의 없이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총괄선대위원장도 사퇴했다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거라면 그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진상규명해서 저는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분으로부터 전달받았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네. 보고 있는데요. 예. 책임 있는 관계자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이제 책임 있는 관계자면 후보는 아닐 거 아닙니까? 후보 아닌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예. 지금 다 사퇴한 상황에서 그런 월권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정확히 당에서 진상규명을 해서 알겠습니다.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안을 만들었어요. 그 안은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런 핵심 측근들을 다 배제하고 정말 그 선대위를 가보자라고 줬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보니 정말 수족처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준석, 김종인 뭐 이런 사람들만 다 보이니 이것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뭐 그 고민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배경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지난 주말 사이에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선대위 개편 방향에 대해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총괄 상황본부를 만들어서 일원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는데 그 총괄 상황본부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한 합의가 안 된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찾아와서 6개 본부장을 포함해서 다 물러나는 게 좋겠다. 기왕 쇄신을 하려면. 근데 정작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했다가 갑자기 월요일 날 아침 들어서 상황이 돌변했다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또 충분히 상호 간의 소통도 안 돼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신뢰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지금 그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신뢰가 틀어진 지는 오래됐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사이에도 그렇게 충분한 신뢰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중요한 결정을 아침 회의에서 통보를 하는데 후보하고 사전 상의가 없다는 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후보는 집거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걸로 봤을 때 그 신뢰도 상당히 금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문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마저 배제한다면 과연 이 선거를 책임 있게 끌고 나갈 대안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느냐. 뭐 이준석 대표는 이미 뭐 윤석열 후보의 심중에서는 없는 사람인 듯 취급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대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저는 뭐 비록 그 자존심에 좀 상처를 입고 후보의 어떤 주도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약화됐다 하더라도 지금 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장성철 교수. 예. 얼른 생각하기에 또 그동안 이렇게 과정을 보면 김병준 위원장, 김한길 위원장 두 분은 윤석열 후보와 좀 편하고 뜻이 맞는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는 필요하지만 후보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냥 일설에 하면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 말을 참 잘 들어주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컨트롤을 잘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거를 치러야 될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메시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일정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에겐 좀 불편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내 식대로 해가지고 서초동에서 나의 성공 방정식이 있는데 왜 여의도에 오니까 나한테 조언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많으냐. 나는 내 식대로 가야 이긴다. 윤석열 다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다른 분들에게도 듣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경선도 이겼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나오는 상황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저분들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 어떻게 가는 것이 방법일까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딱 함께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쫙 달려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불편해도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체제 하에서 가는 것이 승리를 위해서 더 나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후보는 야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축구를 경험해봤던 코치와 감독의 도움을 받는 게 맞잖아요. 예전에 내가 야구를 했을 때 내가 잘했을 때 나를 가르쳐주고 나 함께했던 사람들은 야구 전문가지 축구 전문가 아니잖아요. 이 상황은 정치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수 우파 쪽에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만큼 선거를 기획하고 전략을 잘 짜고 캠페인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본인은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결정한 대로 좀 따라주면 이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기 편하고 자기랑 가까웠던 사람들하고 선거를 하면요. 후보의 뜻을 꺾지를 못해요. 후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는 정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믿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냥 김종인, 이준석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별로 없죠. 오늘이 이제 D-64입니다.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 시간인데 선대위 짜는데 시간을 2, 3일씩 걸리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이러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쯤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임태희 본부장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 뜻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마 권성동 사무총장일 겁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의 얘기,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숙고에 들어간 상태에서 통상 업무는 챙겨야 되니까 그런 통상 업무에 관해서만 논의를 했지 선대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그건 오로지 후보가 결정하는 문제지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의견 제시할 단계는 넘었고요. 어떤 체제가 효율적인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건 후보가 아마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최종 결정하는 시점은 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뭐 아마 오늘은 출근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대기든 아니면 뭐 바깥이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의견을 듣겠죠. 김종인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도 있나요? 전혀 모르나요, 그거는. 총장님, 당직을 다 내려놓았다는데 총장님의 당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후보께서 결정하시겠죠. 예. 선대위 개편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후보의 생각 중에 있으니까 아직은 뭐 결론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후보랑 지금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 다른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는 건 전혀 없고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개편 방향은 거 뻔한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선대위 개편 마지노선은 언제쯤으로 좀 보고 계세요? 오늘 내일? 뭐 빠르면 빠르면 좋은 거죠. 아직은 뭐 이제 후보가 자기 나름대로 최종 결심을 안 한 모양이니까 이제 기다려 보면은 뭐 결과가 나오겠죠. 언제까지 좀 결론이 날 거라고 보세요? 답답한 사람은 나보다는 우리 후보가 더 답답할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후보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오늘 내일 사이에 하여튼
결말이 날 테니까 그때 기다려 보시면 돼요. 후보께서 뭘 고심하고 있다고? 뭐라고요? 그 계속 소통은 하시는 거죠 지금 뭘 내가 아는 것만큼은 알고 있으니까 저는 염려 마셔. 오늘 결론은 안 나올까요? 그건 몰라요. 그 후보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배제할 수도 있다는 후보의 나는 그런 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어? 그런 질문은 미안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야. 예. 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그 화법 이제는 우리 뉴스와이드 시청자들께서도 어느 정도 간파하고 해석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와닿는 말이 개편 방안 뻔한 거 아니에요. 후보가 더 답답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문석 본부장. 어제하고 말이 바뀌었죠. 어제는 어땠나요? 후보의 동의가 필요 없다. 아침에 얘기했을 때. 예, 어제는 후보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리고 연기자가 되라. 시키면 시키는 되라. 생각도 하지 말고 소신도 가지지 말고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읽으라라는 뜻의 연기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양문석 본부장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 그 가급적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기는 이제 우리도 이따가 들어보겠지만 그때 들어보시면 생각도 하지 말고 소신도 갖지 말고 그런 말씀은 안 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이제 해주세요. 평론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더군다나 지금 저쪽에 지금 불나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이게 지금 이 진단도 틀리고 처방도 틀려서 그리고 이 팩트가 자꾸 엉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팩트만 이야기합시다. 어제는 후보의 동의도 필요 없다. 오늘 아침에는 후보의 결정을 기다려보자. 오후에는 후보의 결심을 기다려보자. 나 안 답답하다. 지가 더 답답하다. 이 내용이잖아요. 짧게 정리를 하면. 지가가 아니고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제 언어로 표현을 하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총괄이 지금 계속해서 입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고는 쳐놨는데 수습이 안 돼요.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요. 애초부터 원인을 잘못 잡고 치고 들어갔던 게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의 그 정치 플레이였었어요. 윤 핵관은 지난 11월 달에 핵심적인 어제였고 12월 넘어와서 윤 핵관의 문제가 심각하게 돌출적으로 튀어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윤 핵관을 공격을 하면서 이 판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자, 선대위 바꾸면 뭐예요? 선대위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지지율 떨어졌나요? 본인과 부인과 장모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후보를 바꿔야죠. 양문석 본부장한테는 당분간 질문을 안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좀 봐주면서 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버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있는 사실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아니면 말 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배제한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보면 어제 아침에 선대위 개편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윤석열 후보 패싱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는 우리 선대위에서 이렇게 내가 뭐 비서실장 역할을 할 테니까 연기만 좀 잘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 측근들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기는 매우 힘들지 않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연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던 부분을 먼저 들어보시죠.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대통령 선거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마는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은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후보는 연기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좀 유약한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요? 유학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같은 사람 보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정치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 돼가지고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수를 갖다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원석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 얘기가 사실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선거 전략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저거는 후보가 참석한 캠페인 회의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를 언론사들이 보고 있는 카메라 앞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실수죠. 그건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잦은 언행상의 실수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 많이 까먹었지 않습니까? 후보는 합의된 전략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선거 때. 후보가 그 합의된 전략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선거가 엉클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저 얘기를 후보에게 따로 조용히 직언을 하든가 아니면 캠페인 템에서 그런 걸 단단히 주지시켜야지 저걸 언론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후보를 너무 가볍게 본 거고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가능성이 큰 얘기예요.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그건 문제가 더 커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고 국정 운영의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인데 후보가 그냥 연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런 느낌을 유권자들이 받게 되면 그건 유권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모욕이고요. 후보가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 디렉션을 공유한 상태에서 그리고 충분히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하는 연기여야지 그런 건 전혀 후보가 모르면서 선거 캠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후보자가 된다면 혹은 그런 대통령이 된다면 그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또 그런 불행이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예, 김경진 단장,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랜 정치 경륜이 있고 또 킹메이커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한 것은 실언 아닐까요? 제가 볼 때 한 8할은 실언이고요. 2할은 진짜 후보에 대한 어떤 진심과 애정이 담겨 있다라고 봐요. 저도 예비 캠프 때부터 이제 후보 이렇게 쭉 참여를 해서 이제 했는데 저는 후보 지근거리에서 계속 수행을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는데 큰 틀에서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크게 검찰에 있을 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국정사건 댓글 수사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 차 때 바로 그 집권의 단초가 된 사건을 수사했던 거. 그다음에 조국 사건 수사했던 거. 모든 게 권력의 핵심에 그 역풍을 뚫고 수사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보통 강단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좋게 표현하면 강단이지만 또 안 좋은 뉘앙스를 넣어서 보면 이건 고집이 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어떤 자기 확신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전두환 그 광주 이 정치는 잘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참모들도 그 직후부터 사과하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사과가 한 3, 4일 늦어졌죠. 그러면서 지지율 문제도 생겼고 여러 가지 위기가 한번 생겼었고 또 사실은 이번에 김건희 씨 배우자 사과 문제만 해도 결국은 배우자가 주동적으로 나서서 직접 사과할 때까지는 사실은 후보는 배우자에 대한 아마 사랑 때문에 결국은 그걸 안 하고 버텼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런 어떤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 아닌 고집들이 참모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면서 난 당신의 비서다. 물론 이제 비서실장 역할을 할 터이니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뭐 비서실장도 비서 아니겠어요? 내가 팔순에 김종인 나가 당신 윤석열의 비서실장 비서 역할을 할 터이니 당신은 제발 조율한 대로 좀 신속하게 따라달라. 이런 애정어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본질인데 예. 다만 그 표현을 연기라고 표현하는 바람에 예. 이 애정어린 부분이 사실은 조금 희화화된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말실수 부분이 한 7, 8할이 있고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진심이 2, 3할은 저는 충분히 담겨 있다 그러고 저처럼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본 사람들은 그 진심이 읽혀지는데 저 연기라고 하는 단어만 하나만 집중해서 본다면 사실은 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죠. 예, 진심은 읽혀지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못되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장성철 교수,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정치 초년생이라 말 실수 많이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 실수를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지요. 레이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저게 맞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그냥 당대표 선거라든지 대선 후보 선거에 저희 참모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일정, 메시지, 정책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기 가서 잘 준비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연기라고 표현을 하신 건데 박원석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를 언론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은 좀 실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후보랑 TV 토론에 나갔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무슨 대답을 해요. 그랬을 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아니 그거 그러면은 저 김종인 위원장이 시킨 대로 한 겁니까? 연기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상당히 사람이 우스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하신 건 좀 실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공약을 한 가지 발표를 했죠. 자영업자들 관련해서 발표했는데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그 내용을 몰랐답니다. 그런 공약이 어떻게 총괄 선대위원장도 모르게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 하나 있었고 공약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우려했을 법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후보님께서 준비하신 공약이 있습니다. 후보님 말씀하시죠. 네.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라는 공약을 하나 발표를 하겠습니다. 공식 이름은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입니다. 그래, 이름을 뭐 그렇게 붙일까? 그럼 반값,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그러니까 임대료와 공과금의 50%는 정부 재정으로 대신 변제를 하고 50%만 갚게끔 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임대료 프로젝트인데 이게 먼저 대출을 해주고 그 부분은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럴까? 이거 한번 더 읽어줄까? 네. 이걸 제가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예, 양문석 본부장. 일단 후보가 공약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후보가 이 문제가 처음 나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프롬프트가 안 돈다고 해서 이분 동안 침묵했던 게 불과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갈 때 읽어보고 그다음에 제목은 우리가 입에 붙입니다. 방송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긴 명사들은 입에 붙여서 한 호흡에 표현을 하게 하는데 그 준비조차도 안 됐죠. 그다음에 내용 제대로 전달이 안 됐죠. 이런 상황에 있어서 뭐 연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뭐 김경진 특보단장이나 장성철 이 교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었을 때 누구한테 메시지를 받아서 또 읽고 외우고 또 발표를 할 겁니까? 바로바로 그 시점에 결정하고 판단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자리인데 자꾸 아까 뭐 예를 들는데 야구 선수를 갖다가 왜 축구 선수로 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국민에게 타당한 일입니까? 축구는 축구 잘하는 사람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감독을. 야구는 야구 잘하는 사람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러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고심이 깊을 만도 하지요. 윤석열 후보 또 이런 발언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추경 관련해서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후보님께서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낙선하면 안 하겠다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좀 추경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약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누구나 마찬가지고 일단 대통령을 설득해서 여당 후보니까 제가 제안한 것을 당장이라도 하자. 내년 선거 결과 이후에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하려고 그러면 추경을 올려놓고 구체적인 이제 금액과 또 사용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죠.
박원석 의원, 네. 이제 뭐 좀 가볍게 얘기하는 그런 뭐 발언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저 부분은 이제 후보의 공약이 무언가에 대한 어떤 무게감에 대한 인식, 경선 과정에서는 홍준표 후보 부인이 후원회장을 맡은 것을 두고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공약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어요. 실언이죠. 저런 얘기는 사실 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얘기만 빼고 지금이라도 여당이 정부를 설득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을 설득해서 당장 추경하자 얘기만 했어도 되는 건데 불필요한 얘기를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역시나 그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안 됐고 국정 운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줬고요. 앞에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좀 급조된 공약 발표인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캠프도 잘못한 겁니다. 후보가 익숙한 내용이 아니고 숙지가 안 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모를 정도로 공유가 안 된 공약을 아마 뭐 이제 정책 공약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급조한 것 같은데 급조하다 보니까 후보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나온 것 같아요. 예. 현장에서 지금 제목도 입에 잘 안 붙고 내용도 채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후보의 소위 말하는 연기력도 문제지만 각본도 안 좋은 거죠. 디렉션도 안 좋은 거죠. 예. 자, 선대위 세판 짝이 왜 늦어지는가?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것 때문인가?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김종인 위원장은 왜 윤석열 후보를 불안해하는가? 그 김종인 위원장을 윤석열 후보는 과연 같이 가고 싶어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또 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 내용 살펴보죠. 당내 일각에서는 이렇게 된 상황을 놓고 이 대표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김경진 단장이 오늘 아침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의 의원들 만나보면 10명 가운데 7, 8명은 이준석이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진 단장도 사퇴해야 된다는 말을 했던가 안 했던가 이따가 물어볼게요. 김민전 공동선대위원장은요. 지금 가세연에서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그 문제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돌아와야 제대로 하는 거 아니냐. 스스로 직무 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의총에서 지도부가 총사퇴 결의를 요구하면 대표도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 나는 전혀 사퇴 없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도 드디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겨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맞다. 당 대표의 제일 임무는 정권 교체 선봉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은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중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짚어야 된다. 그리고 돌아오면은 우리가 박수로서 환영하겠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어요. 권성동 의원께서 대표한테 해당 행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는 공감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 표현 썼나? 난 잘 모르겠는데. 나오셔서 말씀을 그렇게 좀 짚고 모르겠어. 넘어가. 아무튼 뭐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최근의 어떤 궤적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그러는데 중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데 대해서 중진들이 의견을 같이 했고. 예, 권성동, 정진석 의원 두 사람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이준석 대표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거 뭐 그 회의의 공식 의견인지 개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대적이 비정상적이라는 건 공식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뭐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조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교수, 권성동 사무총장과 이준석 대표는 화합이 불가능해 보여요. 감정이 이번에도 좀- 뭐 다 물러났다라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권성동 사무총장도 물러났나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계속 윤핵 관의 핵심은 권성동 사무총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두 분 사이에서는 감정이 골이 깊을 대로 깊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모습을 보니까요. 당대표 사무총장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아주 큰 표 차이로 질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총장은 원래 당대표가 임명을 해요. 그러면 거의 오른팔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은 당대표를 공격하는데 자기 모든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고 당대표는 권성동 사무총장 나 마음에 안 들어. 윤석열 후보가 뽑으라고 해서 내가 뽑아줬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 좋아요. 정말 이거는 안 좋다. 비상식적이다. 저런 모습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경진 단장, 아침에 그렇게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신 모양인데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아마 김영호 전 국회의장께서 아마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나 아니면 본인 SNS에 글을 올렸나 하는 게 지금 여기저기 기사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김영호 국회의장까지 하셨으면 정치계 원로 중에 원로 아니겠습니까? 원로들은 보통 말을 아끼시거든요. 근데 원로 중에 원로께서 도저히 이 상황을 참지 못하고 한 말씀 하셨어요. 살면서 본인 정치한 와중에 이런 당대표는 처음 봤다. 그리고 이런 대선 와중에 후보가 문제가 있다 또는 캠프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 옛날에 잘하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조용히 뒷방으로 좀 따라와 봐. 우리 계급장 뛰고 한판 붙어보자. 아니 말로 토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치열하게 문 잠궈놓고 문 틀어 잠궈놓고 토론을 해야죠. 그런 과정은 단 한 번도 없이 밖에 나가서 후보의 문제점, 캠프의 문제점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까 말한 공약의 말 바꾸기 이게 3일에 한 번씩 말이 그냥 180도 360도로 바꿔지는 점에 대해서는 단 한 치의 지적도 없이 윤석열 후보의 요만큼 조그만 티끌을 찾아내서 그리고 이 캠프의 조그만 티끌을 찾아내서 이걸 과대 포장해서 방송에서 크게 나가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우 의장께서 보다 못해서 세상에 난 정치 몇십 년 해봤는데 이런 당대표는 처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용우 의장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상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던졌던 거고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예. 그런데 양문석 본부장 예. 지금 이제 김경진 단장 말씀을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의 행위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거나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과연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죠. 예, 뭐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표현을 썼더니 그 사회자께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시는 8명, 10명 중에 7중 8은 그 이준석 대표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여론조사는 이준석 대표가 30,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70이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정반대의 그 상황이 있는 건데 제가 그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 두 사람이 각각에 있어서 정해놓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해놓고 넌 안 돼. 난 너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하면 안 했지 니하고는 못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봉합하면 찢어지고 봉합하면 깨지는 이 연속의 선상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누가 잘못했다 하면 잘못한 사람이든 그 먼저 머리 숙이기가 힘들어요. 그 잘못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안아주는 게 이제까지 문제를 풀어가는 한국의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상식이 안 통하는데 저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들 조언이 될까요? 아니 제가 한마디만 예, 더 예.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집을 나갔다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2번 집을 나갔지 않습니까 보면 첫 번째 집 나간 게 초선 의원 5분 하고 그 전날 저녁에 이 식사 회동을 하다가 술을 좀 드셨던 모양이에요. 초선 의원 5분이 이준석 대표한테 당신은 당대표지만 당신 말에 스피커의 무게가 너무 크니 말 좀 줄이라, SNS 줄이라, 후보에게 도움되게 행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글 쓰고 그냥 부산 갔다가 제주 갔다가 울산 갔다가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또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까지 쫓아 내려가서 이준석 대표 손 잡고 그리고 모시고 올라왔잖아요. 2번째 집 나간 건 뭡니까? 공식 회의석상에서 조수진 최고하고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그럼 나 안 해 하고 지금 이게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돌발적인 행동의 과정보다도 대표라고 하면 이 말의 무게가 이 직위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사실은 자기 편들을 힘을 북돋게 하는 말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선거 전처럼 이 격돌의 상황이라면 이게 이 언어의 포지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의 모습하고 지금 전혀 이 180도 정반대의 모습만 보이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그럴 리가 없어야 맞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호호. 장성철 교수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윤석열 후보는 아직 선거를 잘 모르고 이런 큰 선거를 치러보지 않았으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내가 주도권을 갖고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왜 옆에 선거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왜 후보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후보가 우리에게 전적인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인데 제가 생각해도 당대표는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당대표는 당의 선거 대책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이 벌어지면 그걸 내부적으로 수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한 팀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선거 전략 훌륭합니다. 예. 누구도 저런 전략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가장 뛰어나요. 하지만 그것을 실현시키는 표현 방법,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은 당대표로서의 자리에 무게감을 느끼지 못한 좀 가벼운 처신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장 교수가 얘기한 대로 이번 선거를 어떤 전략으로 치를 거냐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윤석열 후보는 처음에 후보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 기반해서 광범위한 반문 세력을 결집하면 선거는 이긴다. 그래서 전혀 그동안에 결이 달랐던 분들까지 캠프로 데려오고 새 시대 준비도 만들고 했는데 오히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기에 그렇게 잡탕식으로 선거를 치른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 오히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후보의 어떤 이 정책과 메시지와 비전을 분명히 해야 이기는 선거다.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감정적인 문제가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라고 해서 이번 선거 망쳐라. 이런 심리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건 자신의 정치적 미래하고는 직결된 건데. 근데 지금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지적한 여러 가지 후보의 문제, 또 윤핵관의 문제, 캠프의 난맥상 이런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종래의 정치문법하고는 너무 다르고 아까 김용호 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여의도에서 정치하다 이런 모습 처음 본다. 그런 생경함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현명하게 타협의 지점을 찾는 게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예. 또 윤석열 후보 뭐 뽑아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후보 교체를 하기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면 타협을 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 진통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불안하고 중간층이나 이런 쪽에서 보기에는 저래가지고 내부 문제 하나 정리 못하는데 정권 교체하겠나 이런 여론이 커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자 선거가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대표와 후보가 갈등을 계속 거듭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 나는 사퇴 안 한다라고 계속 입장을 밝힙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개편 본격적으로 그렇게 말한 게 쿠데타라고. 누가 그런 걸? 뭐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따옴표로 했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랬다고요? 네, 그렇다고. 그럼 뭐 저는 한번 뭐 자세히 어떤 개연성인지 봐야겠지만 놀라운 발언이네요. 전권을 받은 총괄선대위원장이 하는 행동이 쿠데타라고 하는 얘기,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표 사퇴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서. 이거 뭐 찾아와서 말씀 주시면 논의하겠습니다. 원성동 총장이 아까 필요에 따라서 사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건 입장 표명은 아니고. 장성철 교수, 지금 당헌 당규상 대표를 사퇴시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사퇴해야 됩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네. 강제로 몰아낼 방법은 없습니까? 네. 탄핵도 안 됩니까?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대표 부실장을 할 때 이제 다른 최고위원들이나 친박들이 사퇴를 막 요구를 해서 그 규정을 다 찾아봤는데 예. 당대표가 무조건 버티면은 저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군요. 없더라고요. 당원 당규상. 그 전에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사퇴를 해가지고 무력화시킴으로써 당 대표도 사퇴한 예가 있기는 하죠. 그거는 이제 당원 당규가 개정되기 전이에요. 아. 그때는 뭐 같이 뽑았을 때도 그랬고 그러한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잖아요. 그러면은 전국위원회를 30일 안에 열어가지고 새롭게 최고위원회를 선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회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 김재원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 그만두면은 그래 그만두세요. 나는 안철수 최고위원 임명할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할 수는 없고요.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새로 선출할 수는 있습니다. 예. 임명직 최고위원도 있긴 있죠. 그렇죠. 임명직 최고는 지금 2명인가? 예. 있을 겁니다. 지금 최고위원 보니까 9명이에요. 9명인데 지금 원내대표랑 정책위원장이 그만둬서 지금 7분인데 나머지 뭐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그만두더라도 예. 최고위원을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이준석 대표가 나는 당대표 못 그만둬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릴 방법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 나경원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나오는데 대표가 있는데도 비대위원장을 둘 수 있나요? 없죠. 그건 없습니다. 공식적인 당 대표가 있고 공식적인 최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냥 이준석 대표를 압박해서 물러났으면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버티면 방법이 없군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저런 식의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특정한 유튜버들이 이준석 대표의 전화번호를 띄워가지고 예. 자 그만두라고 문자하고 전화해라. 그것 때문에 권성동 총장하고 붙었다는 거 싸웠죠.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받아서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던 분들 중에 몇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전화번호 올려가지고 이런 사람 쫓아내야 된다. 항의 전화하고 하는 문자 보내라.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자중질환이에요. 이거 정말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상황을 갖고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죠. 박원석 의원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똘똘 뭉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져 있으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멸하는 거죠. 저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이제 한 차례 홍역을 겪고 선대위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해보자 했는데 지금 이제 2번째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든 무슨 선거든 치르면서 한 후보자의 캠프가 2번이나 쇄신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식으로 봉합을 하더라도 과연 이게 그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로서는 굉장한 위기에 직면한 거죠. 네, 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혼돈 상태에 빠지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죠.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는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JTBC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누가 더 적합한가?
안철수 후보가 41.1, 윤석열 후보가 30.6, 무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안철수 후보 지금은 단일화 디귿자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인터뷰에서 밝혔던데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양당 기득권 세력들이 본인들이 이 기득권 정치 세력이라는 점을 이유로 동등하게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이 그저 어느 한쪽과 손을 잡는 데 이용하는 세력으로만 보는 모습들이 갑질인 것이고요. 윤석열과 안철수 부분에 대해서 반사판의 기능이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끝내시고 이제 안철수가 그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철수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이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월 중으로 설 전에 이 부분이 이 안철수 후보와 다른 후보라는 양강 구도가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 구도. 양문석 본부장 보시기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가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데드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우리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못해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 많은 중도층들이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못 넘어오고 징검다리를 건너서 분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빠지는 것만큼 오롯이 받아내는 그 그릇이 안철수라는 그릇이고 이 그릇들이 지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을 놓고 누구를 지지하겠냐라고 물었더니 이 안철수 지지자들이 팽팽하게 갈라졌어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건너오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안철수 후보가 당분간 할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일단 내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 다시 돌아갈 사람들과 아예 그 징검다리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사람들 이렇게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하게 올랐다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게 현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추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장성철 교수, 혹시 말입니다. 그런 생각 해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단일화 적합도인데 이 조사는 이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고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을 텐데 어차피 안철수 후보가 이제 두 자릿수까지 돌파한 상황에서 단일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와는 그야말로 상극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단일화를 하려고 해도 이준석, 김종인 이 두 분 때문에 단일화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 기회에 아예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 것도 나중에 단일화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선대위 구성이 늦어지는 데 고려하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판단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 나가고 있을 때는 그러한 앵커께서의 말씀하신 판단이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12월 27일부터 어제까지 여론조사가 대략 30개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그중에 3군데에서만 이기고 나머지에서는 다 지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지고 있다라는 거는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리 숫자 나왔다면 선거를 뒤집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지지율이 아무리 탄력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선대의 난맥상 후보 개인의 역량 이런 것들을 보면 저걸 다시 역전시키기는 개인기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벤트 없이는 이번 선거판은 현재 체제로 굳어갈 수밖에 없으니 단일화 이벤트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론조사 어제 유의미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MBN에서라도 이런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윤석열 양자 대결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안철수 후보와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는 없거든요. 단일화를 해서. 했을 경우를 네. 상정하고 해본다 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고 이재명, 안철수 후보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럼 이거는 대단히 영향력 있는 여론조사가 될 것 같다. 그걸 보고 많은 국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층 혹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다른 생각과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겠죠. 뭐. 네, 예. 김경진 단장, 지금 그래도 안철수 후보는 뭐 단일화 없다, 뭐 완주한다, 나로 정권 교체한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 단일화라는 그 절차도 고려는 하고 있겠죠. 일단 제 개인 입장에서 말씀을 예. 드린다면 지금은 서로 간에 그 얘기를 꺼낼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각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필요하고 무르익었을 시점에 얘기가 시작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어느 캠프고 머릿속에 이제 핵심 참모들이 정무적인 관점에서 염두에 두고 가능성 정도는 열어두고 있대 입 밖에 꺼낼 시점은 아니다. 예. 박원석 의원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과 단일화는 거의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누가 됐든지 간에 이뤄낸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가 될까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죠.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서 빠진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에게 고스란히 갔고 그 지지율까지 포함한다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금 대선에서 보수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고요. 다만 저는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없어져야 될 정치 용어 중에 하나가 단일화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가치도 다르고 또 이념도 다르고 정책도 다른 세력이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합종연행하는 거는 저는 야합이라고 보고요. 선거연합이 유의미하려면 적어도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리고 이 다양성이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국회의 권한이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 국회의 다양성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런 개혁을 전제로 뭔가 미래를 향한 그런 어떤 선거연대나 선거연합이 이루어진다면 모르되 이전에 계속 반복해왔던 단지 정치공학적으로 이기기 위한 단일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전문 후보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그걸 받는다면 저는 정치 끝난다고 봅니다. 네.